방금 저는 엄마하고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3시 37분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저도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새벽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은 몇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테크 유튜버로서 그냥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고민도 없고요. 그냥 저는 유튜버,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우키는 TV의 우키고요. 이름이 백우키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우키니까 우키는 TV를 하고 있어요. 2007년 10월 7일에 처음 채널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다음 달이죠. 이제 10주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에 10,000명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뭔가 뭐랄까요? 10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10,000명도 못 찍은 비운의 크리에이터이자 지금 현재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광고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5년 정도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가지 영상을 많이 만들어 왔죠. 현재까지 10년 동안 혼자서 영상을 만들었던 개수는 한 1,500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들을 한 몇백 개씩은 지우고 그래서 뭔가 음악을 배우거나 뭔가 영상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스티브 잡스를 만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짠.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남들보다 좀 빨리 샀었고 그때 유튜브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이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배우를 하다가 극단을 하게 됐죠. 극단을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 예술가들은 기술하고 되게 멀리 살거든요. 예술가들은 예를 들면은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를 보면은 예술가들은 이 카메라는 어떤 미장센과 숨겨진 여러가지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기술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액정이 몇 인치가 있고 프로세서는 뭐고 센서는 뭐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관심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고 거래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나요? 옛날에 스타텍, 모토로라 이렇게 있을 때도 삐삐 브라보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올해 39이고 내년 되면 이제 40이 되거든요. 나이 겁나 많죠? 네.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가 쓰는 돈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IT 장비들을 많이 사고 관심이 좀 많죠. 아무래도 애플을 제가 만났을 때 초보자였는데 쉽게 뭔가 저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었던 좀 그랬던 경험들이 전 너무 좋아서 7년 전부터는 유튜브나 컨텐츠를 만드는 교육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또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술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좀 구현해내는 것을 빨리 남보다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그리고 전자기기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연관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IT 리뷰라고는 좀 뭐하지만 좋아하는 관심사가 IT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협찬이나 이런저런 것들은 사실 받은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다 보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구독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IT 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냥 웃음을 주는 크리에이터 아니면 웃음을 만드는 디렉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제품이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뭐 잘 먹고 그런데 MCN이라는 이 분야가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대도서관 양띵님, 뭐 김이분님 이런 분들이 수면 위로 많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되게 유튜버라는 개념이 그때서야 조금 더 정립이 이렇게 확립이 딱 됐었을 때, 저는 그 당시 계속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뭐 수익을 내본 적은 없고, 그냥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 제가 늙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보고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건 전혀 인식이 없었고, 연기자를 하다 보니까 광고를 엑스트라도 많이 했었고 조연도 뭐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광고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핑클 1집 때 뭐 태사자라든가 뭐 임창정, 김현정 이런 되게 옛날 가수들이 나왔을 때 저는 뮤직비디오 조감독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찰리 채플린이었거든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다가 이제 뭐 무성 영화도 찍고 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찍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사진도 뭐 거의 진짜 우연히 메일을 통해서 받았는데, 늙어가는 과정이나 필름을 봤을 때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본 지가 되게 좋아했던 게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교에서 모두가 연극하고 뭐 뮤지컬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예술적 장르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저는 찰리 채플린이 좋았던 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고, 디렉터이자 음악가이자 에디터이자 정말 뭐랄까요, 저는 1인 미디어의 거의 시초, 1인 미디어의 거의 저는 뭐 롤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럽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본인은 망가질 수는 있지만 남들에게는 되게 그 모습조차도 웃음으로 승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100년 지난 영상을 내가 보고 이 캐릭터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글로벌적인 부분들도 물론 상당히 있지만 인종도 없었고 세대도 없었고 누구나 찰리 채플린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저한테 너무나 큰 예술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판토마임을 거리에서 12년 정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을 했는데, 창업센터에 있다 보니까 동료들이 사업 아이템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런 뭐 마우스라든가 뭐 요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많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광고를 만들기에는 돈이 없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영상을 만들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영상들을 그냥 재밌게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색깔이나 스타일이 많이 틀릴 거예요, 다른 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왜냐면은 저는 계속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티브한 게 모티베이션이 돼야 된다고 봐요. 피아니스트, 뭐 기타리스트, 페인터, 뭐 드로잉 아티스트,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베이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늘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새롭게 뭔가를 만들까. 예전에는 저도 영상을 되게 잘 만들고 싶어갖고 막 여러 가지 뭐 효과들도 써보고 공부도 막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업가가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없어요. 지금도 오늘 새벽 4시 다 돼가는데 좀 자고 오늘 일요일인데 또 촬영을 나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해야 되는 컨텐츠도 있고 뭐 제가 또 해야 되는 컨텐츠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저는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한 10,000편 정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제 가족한테 물려주고 싶은, 저는 그렇게 키울 거예요. 물론 뭐 하다가 잠수도 탈 때가 있고 뭐 딜레마가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유튜브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들은 똑같은 걸 하지 말고 너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너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라. 똑같이 먹방이라도 너가 먹는 것이 어떻게 먹었는지,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다수를 설득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내 주변한테 사랑을 받아야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다들 그렇죠. 영상 편집 배우고 싶어하고 촬영 배우고 싶어하고 뭐 장비는 어떤 거 써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뭐 너를 찍을 거면 싼 걸 사도 되지만 남을 찍을 때는 비싼 걸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이 찍고 있는 거는 오늘 촬영 끝나고 이제 백업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광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찍었는데 저는 이제 광고회사 CY 크리에이티브라는 광고회사에서 뉴미디어 팀에서 실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에 어울리는 영상이나 광고들을 만들고 재미있는 바이럴 광고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TV 광고를 만들었던 회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케이블 광고라든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다루던 매체였어요. 근데 저를 이제 영입을 하고 이런 모바일에 되게 특화된 영상들에 대한 기획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는 거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고 해서 현재 이제 부천이 다음 주에 한 번 남았는데, 고양시와 부천 그리고 가천대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할 의정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거기 기획과 총 감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구독자와 좋아요에 대해서 따라가는 크리에이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잘 만들려고 하는 건지 대충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을 때 바쁘더라도 만들고 싶을 땐 만들어요. 지금도 되게 피곤하고 졸린데 오늘 그냥 유튜버의 어떤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버죠. 그냥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 저도 테크 리뷰 저는 맨날 중고거래 해요. 진짜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비를 받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광고죠. 저는 자질구레하게 협찬을 받아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을 광고를 만들어줘요. 왜냐면 리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리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서 항상 날 것, 생생한 것, 그리고 즉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저는 진짜 찍고 싶을 때 찍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써보고 뭔가 과자를 먹는데 맛있어, 그럼 저는 바로 찍어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즉흥성이죠. 예. 왜냐면은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를 기획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 채널에 누구든 나에게 뭘 할 수 없는 나의 그냥 정말 개인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독자님이고 저는 제가 주인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멋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극장 나와서 딱 보는데 댓글로 또 폭언이 나왔어요. 못생겼는데 뭐 죽을 정도다, 뭐 토 나온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저는 악플이 없을 때부터, 무풀 때부터, 그리고 악플이 생기고 선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10년이라는 여러분 시간은요 되게 길고도 어찌 보면 짧아요. 한국 유튜브 시장이 나오고 이제 활성화된 지가 2000한 3년 정도가 좀 되는데 아직도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국내 유튜버들의 채널을 거의 잘 안 봤죠. 잘 몰랐고 저는 이제 해외 테크 쪽에 있던 유튜버들을 많이 봤어서 뭐 KC라든가 뭐 그리고 마커스라든가 언박싱 테라피라든가 뭐 슬로우모 가이즈 뭐 두두 스포츠라든가 하여튼 되게 오래됐던 예술 이 배드 나인틴 제가 되게 좋아했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유튜버들인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랩이라고 해서 카이라고 해서 What's up guys today 뭐 해서 소니 또 FX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자막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영상미도 좋지만 무엇보다 전 제일 좋은 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채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채널 지금도 영상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근데도 보고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라이브도 아니고 마치 저는 이거 지금 편집 안 하고 바로 올릴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뭐 한 400분, 3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V30 이벤트에 떨어졌죠. 애플. 아 진짜로 제가 아이폰 사러 해외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갔었냐면 발표회를 봐요. 발표회를 보면은 이제 팀 쿡이 나와요. 굿모닝, 굿모닝 딱 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좋은 아침이냐, 뭐 우리 뭐 아이폰은 뭐 이렇고 애플은 이렇다 하면은 그 다음 또 나오죠. 다음 사람이 나와갖고 Hi everyone, today 되게 약한 거부터 가죠.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적들을 얘기하고 이제 조니 아이브는 안 나오죠. 뭐 수석들 나와가지고 이제 땡큐 하면서 뭐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아침까지 광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광클릭을 하면은 막 클릭을 해야 돼요. 국내 홈페이지는 없지만 일본이나 홍콩 쪽에서 이제 클릭을 해야 되고 주소가 필요해요. 재작년까지는 애플 매장에서 픽업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그 픽업이 조금 수정이 됐는지 변화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죠. 되는 지역이 있어요. 되는 데가 이제 뭐 좀 빨리 하는 경우에는 애플 스토어에서 픽업을 하겠다 그러고 뭐 결제도 해놓고 이런 방식인데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바로 에어비앤비하고 비행기를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이폰 7 갔을 때 동방항공을 타고 뭐 택시비가 많이 나오는 영상도 있었고 뭐 중국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뭐 모습도 있었는데 일본까지 가는데 8시간 걸리고 돌아오는 거는 23시간 걸려서 왔어요. 네, 유튜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맥스사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운영하시고 되게 친한 분이 아이폰을 빨리 공수를 해줬던 거 관계로 예전엔 리뷰를 좀 남들보다 빨리 했었고 그래서 애플 리뷰를 어쨌든 뭐 되게 남들보다 빨리 하고 먼저 하고 했던 경력은 있는데 다들 보면 제가 유튜브 신인인 줄 알거나 뭐 이제 좀 물어보실 때 되게 뭐랄까요 그냥 요즘 많이 사실 리뷰어들 생겨나서 되게 반갑거든요.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2007년이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어렵거나 좀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요 그죠? 뭐 사대가 정부가 있었을 때 젊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대들 30대들이 소비적인 측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소비적인 측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쟁 사회로 키웁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쟤를 꺾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요런 경쟁화 시대에서 한 9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뷰티 유튜버들이나 키즈라든가 먹방, 1인 미디어라는 것이 사실 나오기 이전에 어떤 문화적인 형성이 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들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들 왜냐면은 저는 테크 리뷰를 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비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싸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왕 사는 거 중고로 살 거지만 돈을 좀 들여서 좋은 장비를 사야 된다는 게 저희 또 원칙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하면은 항상 비싼 것만 하죠. 그러니까 고가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났다, 너 돈 많냐, 뭐 돈 어떻게 버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냥 뭐 어차피 뭐 내가 쓸 건데요 뭐, 그죠? 예. 그랬는데 이제 언더케이지님 그 당시 때 이제 저 이후에 나왔었고,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그때 손만 나왔었어요. 말도 안 나오고 손만 나오고 그냥 15초 내지 20초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활용한 정도였는데, 아마 제 영상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 아이폰 5 때 아마 보셨거나 맥북 레티나 처음 나왔을 때가 2012년도인데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아마 한결같이 맨날 희한한 짓 하고 맨날 뭐 영상 뭐 이상한 시도하는 거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의 오랜 구독자님들은 저의 성향을 되게 잘 알고 아마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실 것 같은데, 뭐 새롭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리뷰 중에 테크 리뷰 중에선 저를 되게 뭔가 그 밑에 급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맞고요. 실제로 제 친한 동생이 그 IT 관계자를 만나고 제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형님한테는 협찬을 안 해주냐 했더니 영상이 되게 싸 보이고 캐릭터가 되게 저렴해서 제품의 신뢰도가 안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협찬은 물 건너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협찬은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협찬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념 자체를 저는 광고 디렉터가 돼야 된다고 봐요.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리뷰를 하는 리뷰어가 따로 있고 저는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티브가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서 내가 생각한 창작들, 그러니까 뭐 PT를 하든 뭐 기획안을 쓰든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틀린 포인트들을 잡거나 캐릭터를 잡거나 나의 어쨌든 영향력들,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된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호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되게 멋있다, 한국에도 이런 크리에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왔구나라고 하는 반가움이 있었고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영상미가 되게 해외에 많은 레퍼런스를 보는 것과 되게 비슷한 영상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드디어 테크 리뷰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왜냐면은 뷰티 때는 이뻐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꾸며야 돼요. 그리고 소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좀 가격대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화장품, 예뻐지는 인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뭔가 해서 이 시장이 뷰티 유튜버들에게는 좋은 기회와 좋은 어떤 인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었고, 또 이제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게 키울 때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보여주고 스마트폰이 워낙 중독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되게 물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컨텐츠, 실제로 제 친구들 조카들, 저한테 이제 조카들은요 지금 초등학교를 다 이제 다니고 있거나, 왜냐면 제가 나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39이라 제 주변에 친구들은 지금 뭐 초등학교 3, 4학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그 친구들의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키즈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시장이 또 많이 성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뭐 먹방도 이제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먹는 듯한 느낌으로 또 함께 밥을 먹는 그랬던 거라서 요 세 가지 분야, 그리고 전통적인 게임, 저도 와우 엄청 했는데 근데 그래서 게임이나 먹방이나 뷰티나 뭐 요런 쪽에 있는 키즈, 이쪽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실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바뀌고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서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보상이 어쨌든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테크 쪽에 대한 리뷰는 사실 이제 곧 온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뷰를 아마 안 하게 된 게,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검색을 해보면 모든 리뷰어들이 다 똑같이 리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 그냥 매장 가서 리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체질상 뭐 잘한 건 아닌데 남들하고 똑같이 뭔가를 표현하는 건 되게 싫었어요. 뭐 설사 영상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테크닉이잖아요. 테크닉 말고 저는 감성적인 부분으로서 좀 다르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관심이 별로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거에 대한 방향을 다시 찾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마 앱은 제일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저는 어플리케이션에 투자한 돈이 몇 천만 원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패드 방송을 가끔 하고 있고 시간 날 때 하지만, 애플을 쓰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떠한 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1년 넘게 계속 떠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앱을 사거든요. 써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탐구해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계속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 남들하고 똑같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고, 그냥 그게 되게 재밌어요. 피곤하긴 한데 저는 이게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냥 직업이 아닌 뭐 취미이자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회사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되게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협찬 내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들이라 미디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들을 만나서 이제 많이 뭐 업무를 주고받는데,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부분 영상들이 다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테이블에 앉아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리뷰어하고 크리에이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준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고까지 정도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영상을 배워야겠죠. 근데 배우는 건 어떻게 배우냐? 스스로 내가 재밌어서 내가 배우고, 편집도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해보고, 그리고 음악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또 뭔가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파악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심리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내 재능이 누군가에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되게 좋거든요. 나로 인하여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런 영향력들이 저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야 할 저는 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저는 이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들로서 좋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래 활동하려면 건강해야 되기도 하고, 또 동료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원하는지,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막 어떤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도 되게 좋지만,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아이폰 이제 8을 사러 가겠지만 내 주변 사람은 아이폰 8이 당장 필요한 사람보다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단지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먹든 뭘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그냥 딱 보여주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도 연기를 하고 뭐라도 이렇게 소스를 넣어가지고 저만의 색깔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뭐 코코넛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거는 제가 실제로 10년 전에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제가 4개월 정도 살았었거든요. 호주에는 2006년대에서 2005년도에 갔다 2007년도에 왔고, 한국에 와서 이제 유튜버를 바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먹었던 막 코코넛이나 야자수, 뭐 야자수 코코넛, 뭐 망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